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승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급은 초반부는 다소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중반부와 후반부 강자들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 결승전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승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과거 부산 최고 선후배 부산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송하고 박진우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자력 능력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박성호는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 머리냐 박성호 머리냐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최근 경주관만 놓고 본다면 박성호가 날카로운 추입 역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복승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취평 선수들입니다. 성종환하고 김종혁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혁도 그렇고 성종환도 그렇고 취입이 날카로운 선수들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종환은 그래도 젖히기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종혁은 마크로 만족하고 있어요.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라는 점에서 앞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종환이 힘을 쓰면 김종혁이 직선에서 취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승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승급 8경주입니다. 명경민 시속감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명경민의 고병수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고병수가 너무나 날카로운 추입력 발에 나가다 보니까 명경민 아쉽게 2차권에 만족하면서 복승만 만족했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명경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주효진을 완벽하게 챙겨 나간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최용을 머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최용의 후미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경주감 앞서 나가고 있는 7번 허남열이라든지 발주도 괜찮은 박훈재 선정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용이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법 변화를 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렸다가는 자칫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0경주입니다. 배정현 전일 최성국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단독 2착도 아니라 동시착 만족했었던 배정현 깝깝하죠.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최병일과 전략적인 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후배입니다. 심상원을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가야 됩니다. 최병일과의 협공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승급 11경주입니다. 김지광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나 아쉬웠었던 게 아무래도 송종훈하고 김범준과 송종훈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봤는데 0.001초 차이로 송종훈이 취입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지광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병선의 선에 활에 나가고 김시진을 뒤에다 붙인다면 김지광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이 또 있습니다. 김지광 또다시 넘어서지 못한다면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승급 결승 12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선수들하고 기존 우승급 선수들하고 아무래도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을 중심으로 하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권혁진의 연대는 송종훈밖에 없죠. 권혁진이 과연 몸싸움을 통해서 조봉철의 후미 공략해 나가면서 취입까지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조봉철을 활에 나가는 선수가 유리하다고 봐요. 최병일도 있고 최순영도 있을 것 같은데, 최순영이 몸 상태만큼은 끝내준다는 점에서 최순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승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우승급 경주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부산 최고 선후배, 과거 부산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지금은 부산과 팔당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신분이 있는 두 선수의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도 최성윤하고 전장윤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죠. 최원호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진우와 박성호가 있을 것 같은데, 박성호가 활약이 나가느냐 박진우가 활약이 나가느냐, 그 뒤는 조성윤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박진우가 전혀 힘을 쓰다 보니까 종석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최원호로 활약이 나가면서 박진우가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는 박진우가 부산을 떠나서 하남 8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도 박성호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 점 때문에 최원호의 선행을 박성호가 막혀 나가고 박진우가 쫓아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성호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2번,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원호가 비록 초절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박성호가 최원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은 좋다면 뭐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성호가 박진우가 최원호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성호의 뒷자리는 자연스럽게 조성윤이 마크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원호가 힘을 쓰면 박진우가 넘어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이런 편성에서는 또 최성윤이 잘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끌어내서 털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최원호가 때리고 박진우가 몰고 가고 박성호가 막혀 나가죠. 그렇게 된다면 박진우 입장에서 무리하게 넘어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최원호의 시속감이 좋다면 끝까지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 2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2번 따라가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2번을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성호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1번, 2번 쪽에 우선 하실 때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박성호 고전하면 2사나 2-3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입형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1번과 2번을 양분해서 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종혁하고 성종환입니다. 짧은 기복형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과연 탑점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머리냐 4번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혁도 요즘 들어서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종환이 저치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김종혁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김종혁의 뒤를 성종환이 막혀 나간다면 성종환 나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견제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못다거나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성종환하고 김종혁이 파업하고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서로 욕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원 기계공고 선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우승 욕심 낸다면 김종혁이 성종환 상대로 크게 넘어서거나 성종환이 김종혁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는 문현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 2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에서 올라온 문현진 연이틀 컨디션 몸 상태 봐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협공도 가능하고 김종혁과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2번 마크라든지 3번 4번 마크로 가게 된다면 싸우게 된다면 뭐 착수관 진입 정도는 충분히 편성상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4번하고 2번 쪽 기복형이 들이긴 합니다만 직선에서 성정환 젖히고 김종혁이 쫓아 들어가면서 살짝 따먹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이 또 성정환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4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전략이 매우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명경민 시속감 좋고 컨디션이 괜찮아요. 앞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전일 너무나 아쉬웠어요. 명경민이 가게 된다면 고병수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고병수의 칩이 너무 좋았습니다. 명경민 상대로 고병수가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경민의 고병수가 아니라 고병수의 명경민이 들어오면서 아쉽게 복승만 12배 만족하고 말았었는데 일단 명경민이 확실하게 선행감도 좋고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편성도 명경민, 주효진, 이기한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윤우신, 하동성, 김지훈, 김광서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총알 같은 시속발에 나가고 있는 명경민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효진 이번에 참 몸 상태 끝내줘요. 금요 경주 때는 김종혁까지 날렸습니다. 전일도 주효진 착순권 진입 주력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비파업이죠. 5번이 때리고 6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5번, 6번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효진의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명경민이 힘을 쓴다면 따일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5번, 6번보다는 복승까지 함께 공략해보는 5번, 6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주효진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하동성이 때리고 명경민이 간만에 짧은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윤호신과 김광성이 때려주고 하동성이 젖혀버린다면 명경민이 무리하게 크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 머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실내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요. 5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짜진 편성인 것 같습니다. 5번, 6번 동반입상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3대3, 3대4 항상 나눠져 있는 경주에서는 공략을 해봐야 돼요. 전일도 대박이 만들어졌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윤우신이 힘을 씁니다. 윤우신이 힘을 써요. 하동성이 몰고 갑니다. 직선에서 취입해 나가는 2번하고 1번 파업 선수들이죠. 여기에 김광석도 선행 타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동성이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는 가면서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명경민이 나가지 못하면 주효진도 함께 고전합니다. 파업 선수들 묶어봐야죠.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4번은 2번하고 1번, 2번하고 4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이 월등한 것 같아요. 연이틀 컨디션만 본다면 5번과 6번의 동반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5번, 2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순위대로 간다면 5번, 6번, 2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변수가 1번입니다. 컨디션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6번, 1번이라든지 5번, 2번, 1번 정도는 윤우신 컨디션 괜찮다. 3차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용이 전일도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런 편성에서 딱히 화려하게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편성에서 최용이 과연 머리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 승부도 갖췄어요.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용의 뒷자리가 난감합니다. 박훈재도 있고 조택도 있고 장경동도 있어요.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허남열까지 있기 때문에 후착 선정도 고만고만한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최영이 재기량 발에 나가면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컨디션 괜찮았었던 허남열이 끌어내서 한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허남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던 허남열이에요. 받아가면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훈재입니다.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최영이 박훈재 추임 못 나온다는 거 알죠? 그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박훈재 달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 하시되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최영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영이 계속해서 힘을 쓰는데, 최영이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최영이 홈을 막해 나가면서 기회 노릴 선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주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받아서 갈 수 있는 조택이에요. 이런 편성에서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이죠.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7번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계속해서 허남열이 발표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기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3하고 4-7 조택 넣고 뒤집기에 4번하고 7번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영이 때리면 박훈재, 조택, 장경덕, 허남열 서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석현은 오히려 활용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후차가를 찾아야 되는 편성 고만 할 것 같은데, 3-7하고 3-2, 3번과 7번 쪽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 금요 경주 때 아쉬웠었고 전일도 최성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름 취임 나섰는데 동시차 기차 얻었어요. 결승 못 갔죠. 아쉬움을 남겼었던 배정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배정현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정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현호 있고 차원재 있어요. 김홍기하고 심상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본인 실리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병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병일도 들쑥날쑥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정현님 최병일을 타겟으로 하는 최병일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시했다간 배정현 또 고전합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신 전략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때릴 수 있는 심상훈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심상훈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정현이 막혀 나간다면 최병일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2번 쪽에 실리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현 입장에서는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배정현 또 빠집니다. 1호공제 때 많이 빠졌어요. 빠진다면 아무래도 파파들이 비파파들이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경수가 최병길을 때려주고 임경수가 막해 나가는 2번하고 7번이라든지 김현호가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김현호가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편성에서는 솔직히 잘 주워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배정현이 빠지게 된다면 빠진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차권 27하고 23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배정현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1, 2가 먼저인 것 같아요. 1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김지광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측에 나서려다가 견제당하면서 김지광이 배당의 빌미 제공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일 배당의 빌미를 김지광이 고전하게끔 출전했었던 김범준이 출전하고 있죠. 김지광도 이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에서 김범준의 송정원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왔으면 208배였어요. 전 들어왔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사진 파토 끝에 0.001초 차이로 송정원이 분위기 참 파악 못했어요. 김범준을 넘어섰습니다. 타이어 반 바퀴도 안 됩니다. 타이어
반 차이도 안 되는 차이로 송종훈이 투입하다 보니까 아쉽게 187배 복승만 64배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전일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한동안 경주 끝나고 멍 때리면서 아무래도 좀 여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8배를 안겨드릴 수 있었었는데 아쉽게 됐었던 김범준. 금일도 힘을 쓰게 된다면 김지광이 김병선 믿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전일 당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김병선이 먼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 괜찮은 것 같아요. 김지광이 몰고 와서 살짝 따버리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의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기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시진이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발주대 있기 좀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4번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간다면 자리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정도는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1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배당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범준하고 여민호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지광이 김병선을 믿었는데 김범준이 여민호 달고 쏴버렸다간 김병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4번까지 함께 고전한, 그 뒤에 1번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범준이 힘으로 버텨내면서 여민호죠. 여민호가 쫓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김기현 입장에서는 김시진의 호미를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끌어내가지고 뒤를 공략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혼란의 틈을 김기현이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비파업 선수들이죠. 6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김기현도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최성국과 김기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어요. 최성국이 넘어섰죠. 김기현이 마크를 해 나갔습니다. 저는 최성국과 김기현 동반 입상 하는 줄 알았었는데 최성국만 간신히 넘어섰고 김기현은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6호나 6위 김지광 또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김지광이 또 김범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3이 먼저인 것 같아요. 4번과 1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3복승은 김기현을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4번, 3번, 2번이라든지 4번, 1번, 2번은 김기현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권혁진하고 송종훈이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파업 선수들이죠. 과연 권혁진이 직전 결승전처럼 노련함을 앞서 나가면서 머리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그 당시는 활약해 나갈 선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파업파들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껏 해봐야 송종훈밖에 없는데 송종훈이 선행 나섰고 권혁진이 몰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송종훈의 선행 정도는 특성급 강급자들이 훌러덩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권혁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 선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총대 메고 과감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봉철이 주도권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조봉철의 뒷자리를 최순영이나 최병일이 막해 나가고, 아무래도 최성국이 조봉철을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조봉철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봉철 연이틀 힘을 썼습니다만 11초 대 중반 시속으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막혀 나가면서 누가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 최순영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영을 권해드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과거 최고의 자리 있었습니다. 한동안 고전하다 보니까 우수까지 떨어졌는데 나름 훈련 많이 한 것 같아요. 왕중왕전 우승으로 자신감을 확실히 찾았었죠. 편하게 갔었던 경주 아니에요. 본인이 만들어서 머리 쳤습니다. 지난 또 1호 경주 때는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최순영이 머리 쳤었는데, 그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한다면 조봉철 상대로 충분히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도 최순영을 인정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순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먼저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권혁진 이래저래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 펼쳐나간다면 최순영의 뒷자리 정도는 몰고 가는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순영의 뒷자리도 최병일 있고 고병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일입니다. 2, 3하고 2일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3번 쪽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혁진이 아무래도 뭐 경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혁진이 조봉철하고 최순영을 넘어서게 된다면 권혁진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혁진의 뒷자리는 최병일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성국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이라든지 1번하고 5번 정도는 권혁진 넣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1, 6하고 2로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분위기가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최순영이 끝내줍니다. 과거 최순영은 특성급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권혁진, 조봉철, 송정훈은 말할 것도 없고 최성구, 최병일, 고병수 최고의 자리에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녹슬지 않는 기량 발휘나가기는 최순영의 선정 가능성 2, 3하고 2일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R레이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